무더위를 날리는 공포 땡땡. 이맘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포 때문에 오는 교감 신경계 반응은 실제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신체의 반응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이 공포 장르가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대 마기커 연구팀은 사람들이 공포를 즐기는 것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요. 귀신의 집 티켓을 산 사람 262명을 대상으로 들어가기 전후 감정을 조사하고 그중 100명은 뇌파 측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피곤하고 지루한 감정을 표현했던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즉,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밤을 물리칠 공포영화 한 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원하고 재미있는 공포 특집 오버 더 라디오 홍범기의 신용호 이세벽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문 열어다 닫아야 되는데 이럴 때. 네, 오늘 이세벽 성우. 공포 특집인데 저 근데 약간 이렇게 막 미안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무 말 안 하려고 했어. 해요. 몹쓸 해봐요. 몹쓸 어디 난 막- 맞아야 돼. 막 싸질러봐. 나 지금 소름 끼치니까. 이세벽 성우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공포스럽게 읽는다거나 아주 여자 성우처럼 아주 매끄럽게 읽는다거나 네. 그러지 않아서 그러기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너무 약간 공포스러워. 기대가 돼. 네. 오늘 목이 약간 허스키해서 게다가요. 공포스러워요. 네, 맞아요. 새벽이한테서 교감신경계라는 단어를 듣게 되니까 정말 무섭네요. 평생 나올 일이 없는 단어인데. 교감신경계가 뭐예요? 뭐 얼추 뭐 교감 선생님의 신경계통이겠죠. 뭐 그렇게 어렵게 멋져. 생각하지 말아요. 봤어요? 범기 형의 나 되게 위트 있지라는 눈빛이 아니야. 반짝반짝해서 그 순간. 아니 네, 힘들어하니까 웃어줘. 그냥 얼른 메꿔. 저 지금 딘딘 웃음 나왔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얘기 이제 방송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마 듣는 분들은 모르겠죠. 예, 금방 이미 들었는데 말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정말 녹음하기 제가 전에 이러고. 본인이 웃는 게 딘딘을 닮았다고 본인 딘딘의 입으로. 미소랑 자기 그래서 어디 가서 하관이 얘기 이제 안 할 닮았다는- 거라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두 분한테 말씀을 했는데요. 아까 한 여기서 3분, 끝났네. 3분 전에? 네네네, 그랬죠. 이제 3분 만에 모두에게 말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떼주세요. 어차피 뭐 저희 구독자분들만 알고 그 전혀 그러면 모르니까 뭐, 구독자 몇만 명 되지 않아요? 성우계에서는 우리만 알 걸? 그래요. 그건 느낌이다. 다 입 딱 닫아 주실 걸? 전 딘딘님 좋아해요. 되게 귀엽고 호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닮은 걸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거겠죠. 음. 그래요. 아무튼 전 딘딘의 하관을 잘 모릅니다만 다음부터 딘딘 웃을 때 딘딘 하관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무더위를 날리는 공포 특집이에요. 네. 네, 더우니까. 더우니까. 7월 말이니까. 게다가 더울 때 여기 아까 연구팀이 한 걸 따르면 무서웠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게 바뀐다. 이게 해소가 뭐지? 되면서 좋아지나 보다. 스트레스가 그러게요. 풀리나 봐요. 새벽 씨는 평상시에 공포 영화, 뭐 공포 이야기 그런 거 좋아해요? 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저도 엄청 네, 좋아해요. 아, 진짜 정말? 막. 저 유튜브에서 그 뭐 일본 귀신 영상 방송 우와! 뭐 그거 다 봤어. 선배 찐이네요. 완전 좋아. 우와. 일본 귀신 영상. 일본 방송에서 음. 그 일본 내에 있는 그런 귀신 미스테리한 영상들 모아놓고 방송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괜히 쓸데없이 그거 조회수 올라가겠네. 새벽 씨는 뭐 어떤 류를 보통 좋아해요? 저는 좀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좀비 좋아하고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짜릿해요. 오늘 목소리 좀비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좀비 보드 게임을 사가지고 나랑 같이 하자고. 그거 다 뜯어놓고 포장까지 다 했는데 아직 나한테 룰을 공부해라, 공부해서 와라 그런 거잖아요. 게시를 아직 못했어. 좀비 보드 게임은 그러면 약간 더럽나요? 네? 보드 게임이 버려도 살아나. 판은 깨끗합니다. 판 깨끗하고 약간 아포칼립스 좀비들 세계관이라. 테마로 만든 실망이야. 게임이죠. 근데 저기 피규어는 더러워요. 그래요? 예, 다행이다. 좀비 피규어는 약간 더럽게 나오고요. 네. 저는 공포 방탈출 좋아하고요. 약간 그리고 공포 영화. 공포 영화. 근데 이제 막 제일 소리 좋아하는 지르면서. 공포 영화는? 저요? 저 기억에 남는. 기담.
한국 영화인데요. 기담? 네, 기담이라는 공포 영화가 기한 있는데 이야기 기담. 거기 엄마 귀신이 있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여기 아까 문 닫히는 소리랑 비슷하게 나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약간 이런 소리. 이거는 이런 게 나와도 여러분 되나? 들어보셔야 녹음이 될까? 난 저 소리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문이 나 의지가 아직 있는 문에 것 같아. 나 문에 안 다가갔는데 문을 딱 용우 씨, 열어가지고. 용우 씨가 문을 열려고 가고 있는데 나 놀란 거 문이 봤어? 밖에서 실장님 문을 여셨어. 선배님 혹시 놀란 거 봤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나요? 아니 뭐 주먹이 막 올라오는데. 되게 기뻐진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잖아. 찐으로 놀랐잖아 지금. 이 연구 결과 누구야? 누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나 주먹이 냈어? 올라왔다고.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인 감정이. 야. 자, 아무튼 소리 저거 알고 들어도 무섭네. 저 진짜 못 찾겠어요 저거. 자, 여러분, 그러면 오버드 라디오 118회 공포 특집이에요. 정답 자, 시작해 고블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이 방송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과 함께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도 좋다. 엄청난 이야기는 더 좋다. 당신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더라는 참 무섭다. 어떻게 나 지금 손바닥에 땀 차요. 선배 진짜 참느라고. 계속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공포 특집이라 다들 실성하셨나 봐요. 라디오 마을 사서함 공포 특집. 박수 모양이야. 야 무서워하지 마. 침 튄 거 봐. 대본에 침 튄 거 봐요. 밀라즈야 미안해. 근데 다 못 읽었어요. 열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엉덩이 뭐야? 갑자기 훅 들어가고. 나 너무 웃겨. 선배 진짜 너무 웃겨 이거. 문이 마르려면 이렇지 않을까 싶었어. 진짜 너무 웃긴데? 자, 라디오 마사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겁게 자, 시작해. 라디오 마사삼 저희가 오랜만에 주제를 먼저 던져드리고 거기에 맞는 이번에 아무래도 공포 특집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네. 이번 주 당첨자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고요. 무서워. 누가 됐을까요? 자, 네, 이런 기분으로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들 너무 긍정적이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형이 한다고요? 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직장인이에요. 공포사연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 들은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라서 글을 써봅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1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기였던 저를 안고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할아버지에 대한 제 유일한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선선한 저녁에 산책하다 문득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부모님께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돌아가시기 전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당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늦은 저녁에 외출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엄청 화를 내면서 집으로 오시더니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냅다 뒤집어 쓰시면서 계속 욕을 하시더래요. 놀라신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내 둘이 계속 쫓아오더니 이제 집 앞까지 왔다. 빨리 저것들을 내보내. 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할머니가 얼른 밖을 살펴봤지만 밖은 아무도 없는 컴컴한 골목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신 할머니는 다급하게 밥상을 차려 문 밖에 두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냥 가달라고, 얼마 뒤 태어날 첫 손녀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날이 밝았고 할머니의 기도가 통한 건지 별 일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즈음하여 할아버지의 먼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프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친척분의 초상집에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했다고 그러셨어요. 먼 친척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문제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장소가 산속 깊은 곳, 젊은 성인 남성도 오르기가 힘든 큰 나무에 혼자 올라가 운명을 다하셨대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바로 얼마 전에 한 기도가 떠오르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를 찾아온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할아버지 대신해서 친척 어르신을 먼저 데려간 거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태어났고 얼마 되지 않아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할아버진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사진이 이때 찍은 사진인 거죠. 저희 부모님도 뒤늦게 이야기를 들으셨고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된 저는 15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00% 사실이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가 보았다는 검은 옷을 입고 있던 사내 둘은 저승사자라고 생각해요. 가끔 친구들과 대화하다 귀신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귀신은 모르겠지만 저승사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두 분은 귀신이나 저승사자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추신,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장마습기로 인해 많이 꿉꿉한 날들이 시작되며 출퇴근이 힘들었는데 오더라 들으면서 기운내고 있어요. 오더라 항상 잘 듣고 있고 언제나 두 분 응원해요. 네. 라고 보름달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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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하면 신용호 아닙니까? 참월. 네. 근데 이 사신을 저승사자. 봤다는 얘기는 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이 음. 어렸을 때도 여러 군데서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들은 얘기 좀 해봐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뭐 딱 그건 아니지만 어. 돌아가시기 전에 봤다 어. 뭐 이런 얘기들. 네. 아버지도 슬쩍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얼핏 있고 어.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친척 어르신과 그리고 할아버님의 약간 순서가 약간 뭐 그분도 이제 기도를 곧 이제 뭐 그런 굳이 여기 이야기를 이제 믿는다면 그분도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됐는데 순서를 좀 먼저 이제 딸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할머니께서. 네. 야, 그래요. 정말 뭔가, 무서운 건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 그러게요. 이게 뭔가 되게 신빙성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추신이었어요. 음. 날은 덥고 꿉꿉하고. 습기로 많고 꿉꿉하고 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진짜? 현대 공포. 출퇴근해야 하고. 정말 아. 최악이에요. 새벽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귀로 들었다고요? 새벽 씨는 이거 안 무서웠죠? 저요? 저 솔직히요? 안 무섭잖아. 아니요. 뻔하더라고. 아니 이걸로 무섭지 안 무섭지가 아니라 이걸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거라든가 뭐 저승사자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건 없어요? 저요? 저는 저승사자랑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는데 네.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봤네. 잠깐만. 한번 보세요. 본 게 아니냐? 와 진짜 소름 끼치네. 그래서 약간 그때 생각이 나서 약간 그냥 그것에 약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귀신 본 얘기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별로 얘기하면 안 무서울 수 있는데 그래요? 저 성우 공부하던 안 무서울 수 있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 봐. 네. 네, 한번 드러나 볼게요. 그래요 네.
제가 성부를 공부하던 성불했다고요? 성불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제가 음, 성우 공부하던 때 네. 그때 지망생 때 그냥 성우 되기 전에요. 20대 중반에 음, 그때 서울에 잠깐 올라와 있었던 저 원래 지방 사람이거든요. 서울에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투룸에 살았었거든요. 거실 있고 투룸에서 투룸, 이제 네. 살았어. 어, 투룸 이야기. 네. 투룸에 있었는데 이제 A라는 친구가 사는 방이 있고 제가 있는 방은 B라는 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A 방에 잘 안 들어가는데 네. A 방에서 자는 그 룸메이트가 맨날 가위 눌리고 귀신 본다 그러고 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그 이게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머리를 감을 시간이 없을 때는 앞머리를 빨아요. 그 앞머리만 이렇게 네. 감아가지고는 젖은 앞머리를 이렇게 음. 약간 이렇게 젖은 앞머리를 들려고 고개를 드는데 사람 발이 보이더라고요. 화장실 앞에 되게 하얀색 발이 보이는데 아, 예, 뭔지 알겠죠? 화장실 문 앞에 제가 이제 문은 닫혀 있고. 아니 열려 있었어요. 문을 열려 있어서 어? 제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아, 고개를 다 네.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딱 화장실 입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어, 입구로 나가려고 네.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네. 발에서 정강이 사이가 보이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뭐지 하면서 고개를 계속 드는데 어떤 까만색 교복 같은 걸 입은 단발머리 목까지 봤어요. 근데 그 순간 딱 갑자기 뭔가 인지가 돼.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얼굴까지 보이기도 전에. 네, 그죠? 단발까지만 네, 네. 봤어요. 근데 그 뒤로 너무 무서운 거 올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서 있다가 A가 있는 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야, 안 무섭다며. 무섭구만. 저는 토크에 소질이 없어서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근데 너무 무서운데 그 밖으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거실로 가서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근데 그거 뭔지 친구랑 이 아시죠? 방에 있고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네. 내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얘는 귀신인 것 같고 네. 걔가 아무 말도 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A 방으로 가니까 제가 가만히 있다가 나는 거실로 가야겠다. 약간 그 뭔지 아시죠? 아, 네가 일부러? 네, 다 안다 나와라. 씨. 약간 이런 것처럼 아. 거실로 가야겠다. 이제 이러고 음. 거실로 가서 앞머리 말리고 나왔는데 그걸 이제 그 A 방에 사는 친구 그 A라는 친구가요. 그 당시 그 사극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던 친구였어요. KBS 사극 시리즈에서 네. 출장을 다녀와서 낮잠을 그날 잤던 거예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근데 또 가위가 눌렸는데 제가 이제 야 나 귀신 본 것 같다고 네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걔 혹시 단발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귀신 본 썰이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 앞에서 네, 다리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입구에서 새벽실 그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A 방 쪽으로 돌려 못 봤으니 모르지. 발은 발이 어느 쪽? 발은 처음에 제 쪽이었어요. 제 쪽이었는데 제가 새벽에 너무 보고 심장이 있었네. 뛰어가지고 새벽을 보고 있었네. 그러고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슬쩍 올렸는데 슥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약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는 지나갔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귀신은 본 적은 없지만 귀신을 한 번 본 새벽 시에 무섭진 않지만 무서운 일이었어요. 새벽이를 사실 놀래키고 싶었는데 새벽이에 빨린 앞머리를 드는 얼굴을 보고 놀란 거지. 이 사람이 이 귀신도 놀란 거지. 어이쿠야. 머리를 안 감아. 어이쿠야 이건 뭐지? 그래. 쟤 왜 머리를 안 감고 앞머리만 빨지? A 방으로 도망간 거지. 너무 무서워서. 냄새 나서. 일단 방을 바꿔줘야지. 무섭다 근데. 저는 그 방에서 잔 적이 있는데 가위에 눌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씨는 무서우니까. 걔 피했네. 걔 피했어. 약간 더러워서 피한 거죠. 약간 그 애가 피했다고. 걔가 피했다고. 걔 아, 피했네. 야이? 기분이 약간 이상한데요. 걔 피했네. 얘 피했네. 와, 그렇군요.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두 번째 사연 오늘 후보로 넣겠습니다. 사연으로 낼 걸. 그러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우리 소중한 사연 또 정말 출생과 맞물린. 예, 그래도 할아버님이 우리 보름달님을 보셔서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네. 다음 사연은 우리 새벽 씨가 가보도록. 소개를. 나도 선배님처럼 되게 무섭게 읽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도 무서워요. 아 진짜요? 네, 새벽이가 또 그냥 이거 읽으면 뭐야? 무서워. 자, 가보도록 할까요? 깜짝이야. 네, 리트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일은 제가 독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겪었던 일입니다.
독립해 살면서 다른 반찬은 다 해먹어도 김치만은 엄마에게 얻어먹었던 그런 나날이 있어요. 그런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김치는 떨어지고 이날따라 외로워져서 김치도 얻을 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겸 해서 어차피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하루 자고 오자 하며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을 본가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일요일에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에게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제게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거셨습니다. 저기 학생, 나 전화기가 꺼져서 그러는데 전화 좀 빌려줘.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한 번에 못 알아들은 전 이어폰을 빼고 네? 하고 되물었고 할아버지는 제 핸드폰을 힐끔 보시며 다시 전화 한 통을 해야 하니까 핸드폰 좀 빌려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뉴스에서 핸드폰을 빌려달란 식으로 사기를 치거나 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었기에 떨떠름하였지만 자신의 전화기가 배터리가 없어 꺼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손녀한테 전화해야 해. 라는 이야기까지 하시길래 큰 의심은 하지 않고 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선 제 핸드폰으로 손녀에게 전화 한 통을 거셨고 곧 안 받는다며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라면 정말 풋풋한 좋은 사연이었겠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화기를 돌려준 할아버지께서는 전화기를 돌려받고 조금 떨어져 전철을 기다리는 저에게 다시 다가와 어디를 다녀오는 건지 무슨 일을 하는지 꼬치꼬치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딘가 수상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르신이 물어보는데 대답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 늦어지는 전철만 속으로 욕하며 어물쩍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별다른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드디어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할아버지와 저는 같은 문으로 들어와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절 계속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수상쩍은 기분은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절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셨고 전 애써 그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곧 제가 내릴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전 일부러 할아버지의 행동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갔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바로 저를 따라 일어나 제 뒤에 서시더군요. 그때는 등골이 어찌나 오싹하던지 이대로 같이 내리면 어떡하지? 설마 내 집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이 할아버지 왜 이래? 하고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써 침착하며 도착한 역에 내린 뒤 할아버지가 일부러 절 앞질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뒤만 따라올 뿐 절대 앞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귀신이고 나발이고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빠르게 걷기 시작해 아예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정말 집까지 빠른 걸음과 뜀박질을 반복해서 갔습니다. 도중에 뒤돌아서 할아버지가 따라오는지 계속 확인도 하고요. 다행히 절 놓친 건지 아니면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지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에 안전히 들어와서 저는 다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맸던 가방의 앞주머니 지퍼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망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뒤져보았는데 다행히 녹음기, 위치 추적기 같은 건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전화도 가짜였나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가 걸었던 번호로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온몸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분명 할아버지는 손녀라고 했었는데. 네, 진짜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무서웠던 사연으로 쓰면서 다시 느끼는 거지만
이 이야기가 제 25년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 아니었나 싶네요. 만약 이 사연이 당첨되어서 용우님 또는 번기님이 읽어주신다면 이 사연을 듣는 청취자분들, 요새 범죄는 밤낮, 남녀노소 안 가리고 일어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싫어. 무서워. 너무 싫어. 저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제목이 아.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나는 몸소 근데- 겪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나는 근데 보내주셨어요. 귀신이 언젠가 나올 줄 알고 아, 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 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근데 이 할아버지 너무 싫어. 전화를 근데 치밀하지 못하시네. 전화를 본인 전화로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 전화도 없는 이런 데로 전화한 거는 좀 이것도 웃기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싫어. 무섭긴 해요. 정말 그 리트라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인데 자기 번호였으면 네가 전화를 걸었으면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받는 거 아니야. 번호를 딴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대잖아. 그러니까 용감하게도. 그러면 걸었으면 너무 싫어. 아 근데 예 어떤 분위기인지 근데 리트라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진짜 무서워요. 공포예요. 예. 정말. 무섭죠. 이런 경우 정말. 있었어요. 귀신보다 혹시? 무섭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위협이라기보다 위협을 되게- 받은 되게 이런 경우는 공포를 없지만 느끼는- 위협을 받은 경험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은. 왜 없진 않죠. 없진 않죠. 없진 않지. 아니,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귀신을 본 적 한 번은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협을 받은 적은 그렇지. 없지만 위협을 위협은 한 받은 번은 적은 한 번은 있죠. 있을 거예요. 없진 않죠. 근데 응. 은근히 짜잘하게 없는 듯 있어가지고. 와 받은 예. 적은 근데 없지만 보통 없는 사람들이 듯 있는데. 어떤 건지 이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기억은 잊으려고 하거든요. 예. 이게 트라우마가 되기 하는데 때문에. 잊혀지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리트라님 같은 오. 경우는 잊혀지지 않아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고 뭐 생각났어요? 몇 개, 몇 개나? 지금 2개 생각나는데요. 고등학생 때 네. 집으로 가는데, 이거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네. 5분 넘게 신창원 티셔츠를 입으신 분이, 이게 방송이 가는, 그 당시에 신창원 티셔츠라고, 응. 옛날에 90년대 그래, 그분이 이거 약간 입었던 분위기. 화려한 나염 그 셔츠를, 근데 제가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 하여튼 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네. 덩치 되게 큰 남자분이 그 집이 그 길목이 가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저랑 똑같은 방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하다가 되게 막 빨리 걸으니까 또 약간 빨리 쫓아오는 것 같고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저기 멀리서 저희 경비 아저씨가 조금 이제 일찍 나와서 저기 뭘 보고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주차장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계신데 친하지도 않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인데 아저씨 이러면서 막 뛰어갔던 적이 있어요. 무서웠네.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돌아서 가는 거를 본 적이 있죠. 제 오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약간 근데 사실 리트라님 이 사연도 오해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네.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경계를 어쨌든 해야지. 예,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게 이제 위협감을 그때는 음. 좀 느꼈었고 어.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남자들도 이럴 때가 있는데 하물며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 뭐 길을 걷거나 저녁에 뭐 이렇게 갈 때 누가 제 앞에 여자분이 있으면 되게 신경 써요. 신경 써요. 아. 되게 신경 써요. 일부러 앞질러서 가려고 네. 되게 노력해. 일부러 막 근데 또 너무 갑자기 움직이면 그치. 놀라니까. 아 또 오해하실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예 멈춰서 기다렸다가 저기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 때도 있고 같이 아니면 아예 그냥 옆을 걷든지 옆에 걷든지 앞질러 가기 쉽지 않아. 아 되게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당하는 맞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오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공포스러운 일들이니까 네. 진짜 예, 이 이거는 일뿐만 아니라 또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게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이 사연 정말 조심해라. 무서운 건 어? 네. 네. 마지막에 이 사연이 당첨되어서 용우님 또는 번기님이 읽어주신다면 이랬는데 근데 제가 새벽에 잘 읽었네요. 너무 좋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듣는 새벽이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쉬었잖아요. 분이- 네. 그래서 되게 무서워. 되게 감정이 중간에 그거 할 걸. 올라온 이거 것 뭐야 같아. 이럴 걸. 그래요. 그래요. 딘딘 적당히 수고하셨어요.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야,
아무튼 또 나왔네. 무서워. 무섭네. 아무튼 빌런이시군요. 무서워. 신용호의 아무튼. 신용호의 아무튼. 네. 노래 제목 신용호의 같아요. 아무튼이다. 자 리트라님 아무튼 무사하셔서 참 다행이고요. 아무튼 또 들어갔네요. 정말 무섭네요. 다들 밤길 안전사고들 다들 예전에 범기 형이 이걸로 태클 건 적이 있는데 안전사고는 안전한 거야? 안전하지 않은 거야? 그 단어가 너무 모순적으로 항상 느껴져. 무섭네요. 사고는 위험한데 왜 앞에 안전을 붙일까? 항상 아무튼 무슨- 다들 조심히 귀가하시고 오며 가며 별일 없기를 탈 없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뭔가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답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닌 얘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건 그럼 제가 할까요? 네. 똘순이 9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유학 중인 순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네코가미, 고양이 신의 전설입니다. 예전 사연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일본 유학 중에 저를 낳으셨고 그 덕분에 전 8살 때까지 일본에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도요타시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최대 공장이 있는 곳이죠. 도요타시 중에서도 저는 호미단지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그곳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혹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단지로 입주 조건은 까다롭지만 집세가 싼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곳 호미단지 103동에 살았었는데요. 103동 뒤쪽에는 자그마한 뒷산이 있었고 아파트와 뒷산 사이에는 철창으로 가로막혀 있는 구조였습니다. 뒷산에 들어가려면 103동 오른쪽 끝에 있는 작은 신사로 가는 길뿐인데요. 바로 이 신사가 네코가미, 고양이 신을 모시는 신사입니다. 여기 네코가미 신사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백설과 같은 털과 숲의 푸르름을 담은 청록색의 눈, 마치 불꽃의 모양을 하고 있는 꼬리. 그는 고양이를 신묘로 다스리고 자신의 영역을 관리하는 존재. 만약 누군가 그의 영역을 어지럽히거나 그의 신묘를 다치게 한다면 그의 백설과 같던 털은 붉은 피의 색으로 물들고 푸른 청록색의 눈동자는 분노를 담은 듯한 주홍빛으로 변하여 그에게 반하는 자의 모든 것을 죄로 만들 것이다. 이게 저희 호미단지의 구전 동화처럼 내려오는 네코가미 신사의 전설입니다. 사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곤 이 이야기를 믿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때는 2005년 5월, 초등학교 입학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그때도 덕후의 기질이 다분한 아이였어요. 당시 전 특촬물, 그것도 파워레인저에 푹 빠져서 항상 주말이 되면 부모님 손잡고 비디오 대여점에 갔습니다. 본체는 노란색, 뚜껑은 초록색인 비디오 테이프를 2개 빌려 일주일 내내 돌려보곤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파워레인저에 빠져 있었냐면 부모님이 잠드신 새벽에 혼자 조용히 일어나 TV 앞에 앉아 볼륨을 2로 해놓고 해 뜨기 전까지 파워레인저를 돌려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엄마랑 전쟁 아닌 전쟁을 펼쳤죠. 지각 안 하려고. 암튼 그날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잠드신 걸 확인하자마자 덕질 본능에 눈이 반짝해져 조용히 안방문을 닫고 덕질의 세계로 들어갔었죠. 3번째 엔딩 크레딧이 나오고 4번째를 향해 다시 처음으로 되감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절 쳐다보고 있다는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설마 엄마가 깼나? 나 망했다. 전 조심히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순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절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뒷산이 보이는 베란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대로 멈췄죠.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2 눈동자가 절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 하고 몹시 놀랐는데
잘 보니 고양이더라고요. 고양이라는 걸 알자마자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순식간에 왼쪽으로 도망쳐버렸고 전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테이프를 정리하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우레와 같은 잔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다가 문득 어제 일이 떠올라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새벽에 우리 베란다에 고양이 있었다? 나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전 아차 했습니다. 너 또 새벽에 파워레인저 봤어? 라며 등짝 스매싱을 맞았거든요. 말하지 말걸. 그렇게 엄마의 폭풍 잔소리와 함께 전 등굣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어제의 고양이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저희 집은 호미단지 103동 605호. 네, 맞습니다. 저희 집은 6층이기 때문입니다. 13층 건물의 절반. 그 높이의 베란다 난간에 고양이가 있었다? 1층이나 2층이면 몰라도 말도 안 되죠. 전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제 본 건 뭐지? 분명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그날 학교에 가자마자 새벽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너 꿈꾼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애들과 야, 그거 내 코감이잖아. 라고 놀리는 애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전 진짜 봤어. 진짜 고양이였다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진짜 억울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네코가미를 찾아보자였습니다. 이름하여 네코가미 탐사단. 지금 생각해보니 거의 소년탐정단급이네요. 아무튼 아직 초딩 1년 차였던 저는 고양이를 찾아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에 모여 네코가미 신사로 쳐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결성된 탐사단은 신사에 가기 전에 우선 저희 집에서 먼저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어른들이 103동 앞에 모여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경찰차에 구급차, 폴리스 라인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주변 수군거리는 아주머니들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 어젯밤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대. 6층 끝방에 사는 지팡이 할아버지가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네. 근데 이상한 게 소사체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소사체가 뭔지 몰라서 저는 그냥 지팡이 할아버지가 떨어져 돌아가셨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소사체는 불에 탄 시체를 말합니다. 지팡이 할아버지란 맨날 고양이들만 보면 시끄럽다고 지팡이를 휘두르시고 얼마 전까지는 고양이들을 직접 죽여서 뒷산에 내던져 버리는 등으로 호미단지에서 고양이들의 천적, 고양이 학살자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소사체로 발견이 되신 겁니다. 실제로 사건 자체는 사고사로 처리가 되었는데 전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지팡이 할아버지 사건을 뒤로한 채 저는 바로 네코가미 신사에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수많은 계단을 겨우겨우 올라가 저희가 본 것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새하얀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밑에는 웬 지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흰 그 새하얀 고양이를 보자마자 빠르게 신사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새하얀 털색을 가진 고양이라니 우연치곤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고양이 밑에 있던 지팡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조사한 바로 그게 피해자 할아버지 지팡이였다고 아빠가 말해주셨거든요. 전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신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가끔 담력 훈련한답시고 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봄방학 때 전 생애 첫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여행의 주제를 추억으로 두고 나고야를 2박 3일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빠한테 빌린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2015년 2월 10년 만에 온 호미단지는 어렸을 때의 풍경과 달리 많이 낡았더라고요. 가장 크게 변한 건 103동 뒤쪽에 있던 뒷산인데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호미단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뭔가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추억의 장소가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네코가미 신사는 아직 남아있어 올라가 보니 거기도 많이 헐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서워서 신사 근처에도 안 갔었는데 10년 만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신사에 온 김에 소원이나 빌자는 마음으로 동전을 넣고 방울을 울려 소원을 빌고 추억 삼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오싹함이 절 덮쳤고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 위에 새하얀 고양이가 잠이 든 듯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까 전까진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사를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너무 무서워 찍은 사진조차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다시금 오싹한 추억을 상기시키며 여행을 마치고 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5년 8월 일본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도요타시 호미단지에서 화재, 3개의 아파트까지 불이 번져 라고. 실제로 그때 당시의 영상도 유튜브에 일본어로 치면 나옵니다만 더 무서운 건 그 3개의 아파트가 그때 재개발로 새로 짓고 있던 건물이라는 겁니다. 연결하고 싶진 않지만 자꾸 연결되는 화재와 네코가미의 전설. 과연 그 화재는 네코가미가 노하신 걸까요? 아님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전에 제가 본 그 고양이는 진짜 네코가미였을까요? 이번 오더라 공포 사연을 위해 확인하지 않은 채 봉인되어 있었던 그때의 그 사진 중 마지막에 찍힌 네코가미 사진을 함께 올려봅니다. 항상 무더위 조심하시고 이 이야기로 조금 시원해지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진 뭐예요? 이 사진 뭐야? 사진 진짜 고양이처럼 많이 와우. 생긴 이게 거야. 고양이에요? 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걔는 이렇게 지붕이 높은데 올라가질 않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음. 예, 아무튼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우리 똘순이 98님 네코가미의 전설해서 야 이건 뭔가 재밌네요. 되게 흥미롭다. 이거 무슨 하나의 플롯이 있는데? 네, 기승전결이 엔딩까지 영화를 네. 보면은 있는 것 네. 같은. 나는 저기 우리 탐정단 어린이 탐정단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활약을 아무도 안 하고 바로 결성과 동시에 해체. 데뷔하자마자 은퇴. 네. 네. 재밌는 사연 그리고 뭔가 흥미로워. 네코가미란 거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음. 저도요.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일본에 곳곳에 그쵸. 이런 이렇게 아기자기한 약간 신사? 이거요? 귀신들 뭐 혹은 아, 뭐 얘는 뭐예요? 저는 이거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저기 그냥 네코? 고양이가 팔은 복을 듯. 부르는 복고양이야? 돈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마네킹 에코. 마네킹 몰라요. 뭐 자세한 건 예. 우동집에 있는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근데 아무튼 그 일본 동네마다 신사에 모시는 뭐 고양이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작은 신들을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예. 이것도 그런 것들 중에 이 동네에 네. 또 있는 또 와우. 어떤 이야기였나 본데 와 이걸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거를 이야기를 쭉 풀어주시니까 흥미롭네요. 사진이 좀 무서워요. 사진까지 보내주실 줄은 사진 블로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을까요? 블로그에 올려주실 거예요? 글을 올려주셨으니까 있겠죠? 올리실 건가요?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는 일단 둘째치더라도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 네. 이 지금 이 얘기 끝나고 지금 뿅! 네. 와우. 이 사진이었어요. 네. 아니 이야기 끝나고 아마 진짜 올리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여지가 얘기한 건 편집인데. 약간 타이밍 아니죠. 싸움 느낌인데요. 다시 한번 또 올리시겠죠. 아무튼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저희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오싹했어. 네. 사연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 사연 그럼 또 한번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하기 전에 네. 자 이세벽 성우? 네? 이세벽 성우에게 홍범기란? 갑자기 아, 편하고 좋고 착한 신 선배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용우란? 어렵고 반대로만 얘기하고 싶어요. 어렵고 불편하고 어. 옆에 있으면 식은땀이 납니다. 아 근데 전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까뜨해도 되는 건데 선배님 불편하시면 까뜨 뭐 맨날부터 까뜨야 까뜨는 그런 거 이게- 없어 우리.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선배님한테 배워서 됐기 때문에 어렵지. 예, 그러면. 아무래도 배워서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예, 저는. 선생님이셔가지고 이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마음이랑 별개로 맞아. 옆에 있으면 계속 어떤 의미로든 긴장이 맞아요. 돼요. 뭔지 알아. 네네. 그래서 뭔지 알아. 뭐 하기만 해도 계속 뭔지 알죠 선배님. 그러면서 나 진짜 막대하면서 헤헤 들키스. 진짜 막대하거든요. 세벽 아 씨가. 근데 약간 그래서 너무 그게 더 짜증이야. 너무 막 떨리는데. 막대하면서 사실 되게 어려운 척해. 예. 와. 막 술 마시고 선배님한테 연락하고 연기력이구나. 연기력. 되게 진짜. 묘해. 네. 되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려워하면서 뭔가 이렇게 네, 근데 되게 건방지게 뭐지? 장난해줘요. 되게 어려워하면서 식은땀 흘리는데 선배님 오면 되게 건방지게 장난치고 약간. 부럽다. 아니요, 저는 편한 건 번개 의문의 선배님이. 일패. 아니요, 번개 선배님 더 아. 편합니다. 마음은. 그래요. 알았어요. 좌범기 우용우. 다음 사연 들을게요.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거예요. 가만둬. 자 다음 사연 그럼 넘어가 네. 보도록 다음 할까요? 사연. 네. 이불과 연애 중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드라 청취자 여러분. 아침잠을 너무 많이 잔 덕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갑자기 스치듯 떠오른 옛 기억에 글을 끄적여 봅니다. 제가 기가 허한지 겪은 공포 사연이 여럿 있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꿈에 관해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눈 뜨자마자 꿈 일기도 쓰고 그 꿈을 해몽할 정도로 말이죠. 일기의 효과인지 저의 꿈은 날이 지날수록 더욱더 생생하고 자세해졌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곳이 꿈속임을 인지하기까지 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사자가 서커스에서 탈출해 난동을 피운 꿈을 말이죠. 그런데 꿈에서 깬 저는 왠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있던 방 안은 대낮이었는지 불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햇빛이 강했어요. 저는 분명히 내일 마감인 숙제를 하느라 밤 늦게 잠이 들었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제가 현재 누워있는 곳은 제 방에 놓인 침대가 아닌 부모님이 사용하고 계신 안방 침대였습니다. 부모님이 절 깨우면 깨웠지 다 큰 저를 침대로 옮겨주실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꿈이라는 거죠. 평소 같은 경우라면 제 마음대로 꿈속을 뒤바꾸며 돌아다닐 텐데 이번만큼은 무언가 좀 달랐습니다. 사람에겐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 놓인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 느꼈습니다. 이곳이 꿈임을 인지하고 보니 현실과 똑같은 물건 배치, 이불의 감촉, 시계 초침 소리가 모두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이 공간이 공포로 다가왔고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이런 꿈속의 꿈들은 억지로 눈을 뜨려고 하면 깨기 마련이니까요. 다시 눈을 떠보니
역시나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고 밖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꿈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꿈속이라는 얘기죠. 전 상황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누워있던 침대 구석에 동생이 쭈그려 앉아 저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꿈속에서 여기 꿈이지 하고 말하면 꿈속 사람들의 표정이 돌변하고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속설이 유명했기에 저는 마음속으로 또 꿈속이네 라고 말하며 다시 억지로 눈을 뜨려 시도했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니 역시나 대낮처럼 환한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안방에 누워 있었고요. 그렇다고 조금 전 꿈과 똑같진 않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곳은 안방 침대가 아닌 침대 옆 방바닥이었거든요. 누워있던 몸을 살짝 일으키자 그 전에 꾸던 꿈처럼 침대 위에 앉아있던 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생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없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웃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그만 웃어 하면서 한 대 때렸겠지만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웃는 동생의 모습에 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공포심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떠올릴 정도로 말이죠. 눈을 감았다가 뜨면 또다시 꿈속일까봐, 현실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기억 하나가 뇌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예전에 꿈 관련 정보들을 찾다가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꿈속에서의 내가 죽으면 꿈이 끝난다. 그 기억을 끝으로 저는 베란다에서 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고층이었기에 뛰어내린다면 꿈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것 외에는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저는 웃고 있는 동생을 뒤로 하고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방충망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현실처럼 주차된 차량과 인도가 보였습니다. 이것만 봤으면 망설였을 테지만 건너편 아파트 입구의 현관이 2개가 아니라 3개인 것을 보고 저는 이곳이 꿈이 맞음을 다시 확신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웃고 있는 동생의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망설임 없이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꿈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방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어요. 그날은 다시 잠들지 않고 아침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버텼습니다. 꿈속의 꿈을 연달아 겪어보니 이곳이 진짜 현실임을 알아도 계속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 가위 눌림에 별 감흥도 없었던 저였지만 이번 꿈을 통해 19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꿈에 갇혀서 평생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요. 그 일을 뒤로 저는 꿈일기를 한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꿈에 갇히는 건 사양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오싹함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불과 연애중님께서 보내신 꿈속의 꿈. 이불과 연애 중이셔서. 이불을 너무 오래 연애하셔가지고. 약간 인셉션? 인셉션. 그런 거 아닌가요? 인셉션. 몽중몽. 몽중몽. 몽중. 이런 거 어때요? 이런 적 있어요, 새벽신? 꿈속에 꿈꾼 적 가끔 있지 않아요? 진짜요? 저는 저도 있는데. 있어요. 진짜요? 그게 이렇게 왜 이렇게 놀라요? 놀라요? 아니요, 꿈속의 꿈은 꿔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있죠. 한번 있을까? 꿈속에 꿈을 꿔본 적은 있지만 한 번은 있어.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있는데. 한 번 34년 인생에 한 번쯤은 있었겠죠? 있었을 거야. 네. 기억을 못. 그러니까 무섭거나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약간 깬 줄 알았는데 아직도 꿈이네? 약간 그런 거. 그거 그렇게 무덤덤하다고요? 뭐 이렇게 무서운 건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꿈속인데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꿈속에서. 선배님 꿈이 연재된 적은 있어요? 있지. 있어요. 그거는 저도 그런 거 해봤거든요. 있어요. 꿈이 있지. 연재됐다. 저는 마지막에 스크립트 올라가요. 뭐야? 이거 MSG 아니에요, 선배님? 스크립트. 근데 그때 볼 때 왜냐면 내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 영화로 상상이 됐구나. 만들어낸 영상이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근데 야. 더 웃긴 건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후편을 예고하더라고. 시즌 2.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그 괴 생명체가 이렇게 맨홀 같은데 손이 탁 나온다거나. 마지막 뭐야. 캐치. 그러니까 이게 끝인 줄 알았지. 약간 쿵. 그렇게 끝나더라고. 그래서 웬일이야. 진짜 대박이다. 적당히 꾸며야 머리 꿈속에서 야. 적당히 내가 꿈을 생각해 꾸며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 이게 꿈에서 못 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좀 무섭긴 하겠다. 그러니까 뭐 상황 자체는 무섭지 않은데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낀 게 이제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동생한테 평상시 잘해야겠네. 동생 놈. 그리고 근데 이렇게 꿈을 꾸고 그때마다 적어놔야지. 재밌는 꿈 꾸면 그러니까. 재밌는 꿈 뭐야? 재밌는 꿈 꾸면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하거든요. 그죠? 저도. 이 꿈 너무 아깝다. 이게 되게 영화로 나오면 신박한 장난 아이디어다. 아니겠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적어놓고 싶은데 이분은 이제 그걸 실천하는 그러니까. 분이잖아요. 깨면 까먹어. 저도 완전 까먹어. 깨먹어. 너무 깨면 까먹어서. 일부러 연재하려고 깼다가 다시 잠들 적도 있어. 맞아요. 재밌는 약간 건. 이게 더 이어졌으면. 잠을 깊이 들면 꿈을 안 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선잠을 자려고 일부러 이러고 이장 자고. 진짜 아까 형이 얘기했지만 그 조립식 프라모델 네. 그런 거 네. 얘기한 적 없나요? 뭔가요? 꿈속이었어? 아까 앞에 녹음에 얘기했었구나. 형 그런 꿈이 있어요. 항상 엄마가 완구나 지금도 저는 가끔 꾸는 꿈인데 장난감 워낙 좋아하니까 장난감에 이제 문구점에 가서 원하는 거 골라라. 오. 원하는 거 골라라가 됐는데 우와. 못 고르고 항상 꿈에서 깨. 못 고르고 항상 에타. 고를까 말까 막 다른 일들이 있는데 정말 알죠. 가장 최근까지 한번 꿨었는데 다 닥치라고 막 옆에 막 날 방해하는 것들이 시끄러워 나 이번에 고르고 말 거야라고 내가 외치기까지 했어요. 못 골랐어. 그거는 못 골랐어. 와 악몽이다. 그건 악몽이야. 못 골랐네. 못 골라. 야, 그리고 나이트메어네, 보통 완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는 꿈 또 꾸고. 근데 더 웃긴 거 군대 그런다면서요. 가면 군대에 있는데 전우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내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요즘 여자도 있어. 성우들이야 다. 다 그래서 섞여서. 네,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요. 막 되게 웃겨요. 쌈뽕.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이분 새벽씨는 이분 약간 꿈에 재주가 있네. 예, 재능인 아니 것 인지도 같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새벽 씨는 뭐 꿈에 대한 뭐 그런 거 눌린 적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악몽? 없어. 가위에 눌린다고 하나요? 아니 가위 눌린 적은 없고요. 네. 악몽은 꾸는데 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다가 깨고 나서 막 악몽을 얘 꿈인 걸 인지를 못한다. 예, 꿈인지 모르고 깨고 나서 이제 막 심장 막 벌렁벌렁 막 이러는 그러면 성우 되기 전에 꿈은 뭐였어요? 어렸을 때? 성우가 꿈이었습니다. 성우 꿈이었어요? 네. 계속? 몇 살 때부터? 근데 맞을래? 죄송합니다. 몇 살 때부터 성우가 똑바로 되기 얘기하네. 꿈이었어요? 저 성우는 16살 때부터 되고 싶었고요. 되게 일찍 오. 진짜? 예, 근데 그때는 실천에 안 옮기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 그게 그런 중요한 꿈을 거지 가지고. 뭐. 갑자기 네. 그 드림에서 갑자기 드림에서 드림으로 갔네요. 예. 그 꿈에서 그 꿈으로. 근데 다른 나라 용어로도 드림이 드림 꿈이 꿈이고 드림이 드림이고 약간 이렇대요. 다른 나라 언어들도. 영어로는 그 꿈과 그 잠잘 꿈이 때 같은 뜻이에요? 잠잘 때 꾸는 꿈도 꿈이고 꿈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나라 말도 그러네. 꿈이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도 그렇게 있대요. 정말 딴 길로 생 거지만. 무섭다. 그거 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잠잘 때 공포를 느꼈을 때에 뭔가 제일 무서워했던 꿈이 뭐예요? 저요? 저 무서워하는 게 있긴 해요. 저 무서워하는 거 되게 많아요, 언니. 그러니까 공포 영화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는 애들 있죠. 네. 딱 그런 부류라 가지고는 옆에서는 막 치면서 막 막 약간 이러면서 막 보는. 눈 가린 척하면서 다 보고. 예, 있어요, 손가락 또. 사이로 막 보고. 저 공포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많이 안 나는데 저 높은 곳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높은 곳에서 약간 그 아슬아슬하게 근데 제 의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그치. 꿈속에서 예, 높은 곳에서 난간 떨어지는 같은 데 막 걸려 있다거나 약간 그런 그치. 거 좀 무서워요. 그런 거나 귀신. 형은 무서운 꿈을 꿨거나 꿈을 컨트롤해 본 적 있어요? 컨트롤하면 되게 무서워. 저는 사실 꿈을 잘 안 꿔요.
숙면, 전 꿈꾼 램수면, 우와. 꿈꾼 기억이 되게 오래전. 램수면 상태. 우와. 근래 정말? 근래 꿈 못 꿨어 난 이러면 매일 저 꾸는데. 기억이 없어. 진짜요? 매일 거요. 요즘에는 또 중간에 한번 무조건 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자다가 와우. 다시 깨가지고 다시 다른 잠자리에 가서 자야 되는 와우. 상황이거든요. 더워서 몸에 열이 많아서 마루에서 자는데 마루에서 이제 항상 뭔가 아침에 일이 있으면 좀 늦게 나가야 되면 잠자리를 옮겨야 되잖아요. 아. 다시 방으로. 그럴 때 꿈을 꾸지. 그럴 때 선잠 잔다고 하잖아요. 선잠 그럴 때 자. 반드시 꾸고 근데 그 전에도 꿔요. 꿈을 굉장히 자주 꿔요. 그리고 한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컨트롤한 그때부터라기보다 꿈이란 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인지가 돼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이거 꿈이니까 내 맘대로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적 있어요. 선배님도 인지가 돼요? 그래서 아유. 나쁜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쁜 짓이 아니라 이제 도덕적으로 뭔가 평상시엔 절대 하지 못할 짓을 꿈이니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있을 그리고 수 그리고 지금은 사실 꿈인 줄 알지만 그 어렸을 때 그래서 무슨 귀신 꿈 굉장히 많이 꿨거든요. 근데 이게 꿈인 걸 약간 알게 된 이후부터 약간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안쓰러워요? 친구네요? 안쓰럽다기보다는 그냥 애처로워요? 어차피 내 상상 속에 있는 애니까 그냥 그렇게 뭔가 이해하기 막 시작했어요. 출연료를 주고 약간 내 싶어? 새끼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영화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날 무섭게 와우. 만드는 애가 아니라 넌 영화의 출연진이야. 인물일 뿐이야. 와. 라고 생각하고 자막에 대박이다.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저 지금 우와. 영화 스크린 연출가 하는 마인드. 후신가요? 신영우는 연출가가 되어 있어야 해. 이게 중학교 때 이랬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한창 이런 꿈 꾸면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조숙하셨네요. 그리고 가위에 눌려본 적은 어설프게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고. 가위에 내가 눌리면 귀신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요?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무튼 아침에 대학교 때 시험 공부를 좀 늦게까지 벼락치기를 또 대학교 때는 벼락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고 새벽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잠깐 한 짬이 20분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침대에 제대로 눕지도 않고 어설프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잠깐 설프 잠이 들었는데 아침 시간이 되면 막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반전은 뒤에 있지만 아무튼 근데 애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뛰어노는 소리가 막 얘 주스빵 거 보이지? 나 지금 지금 피곤해요. 타이밍이 약간- 약간 늘어났어. 지금 약간 그래갖고 크리가 올라와야 막 되는데. 노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소리가 점점점 웃다가 굉장히 목표가 있는 웃음소리로 변하는 거. 그러면서 나를 보고 막 웃는 완전히 막 이렇게 무섭게 웃는 웃음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근데 그때 잠깐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되게 피곤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깨긴 했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13층에 살았거든요. 11층인가 13층. 주변에 어린이집도 없어요. 소리가 날리고 네, 날 수가 없는 구조의 방이었어요. 마치 아까 그 네코 뭐 사연 주셨던 분이 600 몇 호에 살았는데 고양이가 막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무튼 뭐 약간 그게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헐. 이후로는 저는 귀신이랑도 별 그냥 낮잠 인연이 없어요. 실망이에요. 그냥 개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시끄럽고 빨리 정리하래요. 네. 네.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공포 사연 오늘 4개를 소개를 홍보 해드렸습니다. 꿈을 안 꾼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4분께는 저희가 우리 선물. 보름달님, 리트라님, 똘순이 98님, 이불과 연애중님 4분입니다. 네 분께는 특별한 공포 사연에 딱 맞는 경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마을사사. 뭔지 얘기해도 돼요? 네. 예. 강림이랑 위스퍼 인형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아이고. 4분께. 무섭죠. 네. 너무 부럽다. 정말 무서운 거는 무작위로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뭐 받으실지 몰라. 너무 무서워. 나 이 선물 줄 때 그게 제일 무서워. 내가 뭐 받을지 모르는 거. 너무 무서워. 색깔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이거 너무 저 무섭거든. 그거 정말 진짜 무섭거든. 지금까지 라디오 마을사사음이었습니다. 너의 사생활이 궁금해. 너의 마음속이 궁금해. 너의 하루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궁금해. 성우 홍범기와 신용우 함께 우리 얘기를 들려줄게. 귀호강할
오버 더 라디오. 네, 만주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냠, 냠냠냠. 네. 새벽 씨? 네. 네. 성우 생활하면서 갑자기 인터뷰 모드로 잘못 들었습니다. 성우 인터뷰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전에 새벽 성우랑 두 회 동안 함께했는데 네. 혹시 오더라에 나가면 이런 방송 매체에 나가면 꼭 해보고 싶은 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은 꼭 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있어요? 뭐예요? 있어졌어요. 있어. 있어졌어요. 자, 좋아. 없어졌어. 좋아요. 제가 이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네. 필요성을 말씀하세요. 못 느꼈는데 네. 필요성을 느껴. 그래요. 한 놈만 걸려라. 제가 맞아 개명을 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 예명이 아니라 진짜 개명을 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되게 사소한 TMI인데 네. 이미 작년에 서류를 넣어서 네. 처리가 진행이 돼서 꽤 된 건데 네. 굳이 이걸 사방팔방 여러분 저 개명했어요라고 떠들 데가 없었는데 네. 약간 내적 관종이 여기 와서 음. 한번 네 저 이제 예명도 이세벽이고요 본명도 이세벽입니다. 우리 아빠는 저 개명한 거 몰라요. 왜? 아빠 몰래 했어요. 잠깐만 일단 그 얘기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세벽 성우가 이름이 이세벽 예전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이세벽 성우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맞아요.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본인이 한번 다시 확인해드리는 거고 개명이기 때문에 이전 이름 말고 지금 이름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정작 아버지가 모르신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으로 얘기하신 건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제 인생이라 아버님이 아시게 되면 조금 싫어하실 수 있나요? 되게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를 계속 새벽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앵간히 싫어하시겠죠. 새벽이라고 부르시기는 해요. 네, 부르긴 해요. 음. 제가 그러면은 막 집에서 뭐. 막 뭐로 난리를 쳐놔가지고 그러면 그게 좀 많이 익숙해지시면 그때 예,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제가 언젠가 결혼할 때쯤에 아빠 사실은 그때는- 나 정말 이제 개명까지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이것도 되겠네요. 똑같은 약간 연장선이요. 굳이? 약간 네, 이미 다 그치. 새벽이로 부르고 그러니까.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가끔 잘못 음. 부르면 그렇게 날 어려워한다면서 꼭 정정을 해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맞아요. 저 진짜 높은 선배님들한테도 이거는 근데 그 진짜 막 그냥 선배님 새벽입니다. 약간 그럼, 이렇게 네. 그런 거 해줘야지. 그래요. 자 그러면 오버더 라디오에 나와서 하실 말씀은 그거셨다. 이거랑요. 네. 저 홍보 같은 것도 박수를 되게 좋아하네요. 저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선배님. 수박 주스 먹어서 그래. 굳이 여기서까지 수박이 운동을 박수. 그래요. 수박이 박수. 몸이 좋아요. 좋다니까. 예. 네. 뭐요? 저 홍보 같은 거 해도 돼요? 그래요. 근데 이게 22일 날 방송이 되면 제가 엠버고를 받은 게 있어서 24일 날 공개가 되긴 할 건데요. 그럼 미리 얘기하면 예. 내일 모레네요. 네, 그래서 이게 24일 이후면은 전부 다 얘기해도 된다 그랬고 24일 이전이면은 뭐 조금만. 조금만 흘리라 그래가지고 네, 뭐 흘려주세요. 했어요? 제가 이제 대원의 음. 윤은서 은서. 윤은서 김민주 성우님이랑 네. KBS 방시우 성우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해서 이렇게 어떤 걸 준비 중이에요. 너무 재밌겠다. 이거 꿀잼. 약간 그걸 준비 중인데요. 이게 이제 로드 오브 보이스라는 곳에서 네. 뭔가 네.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뭘요? 프로젝트 말 좀 해라. 뭐를? 근데 하면 안 되지. 이게 그 뭘 준비 중이라고? 이후면은 뭐 유튜브 방송인가 보죠 뭐. 네, 뭐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고 음. 약간 오프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펀딩 같은 거를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음. 24일에 공개가 된다고 이거는 확정 날짜를 땅땅 받았기 때문에 음. 24일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막 관심 한 번씩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일.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마저 다 얘기도 못 하고 답답하네요. 요게 너무 얘기하고 요게 싶다. 낚시지 낚시. 낚시 이렇게 하는 그러면 거지. 저희가 다음 방송할 때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예. 그때 공개가 다 되고 네. 나면 저희가 다시 소스를 저 주시면 꼭 드릴게요. 저희 네. 꼭 불러주셔 네. 전화 저희 연결이라도 그러려고 해주세요. 하는 방송이 오더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얼마든지 그래요. 또 이렇게 홍보해드리도록 출연까지 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또 적극적으로 또 알려드려야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아유. 자 그러면 우리 이세벽 성우에게 간단하게 네. 질문 몇 가지 네. 하면서 인터뷰를 좀 이어볼까 하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아쉽잖아요. 뭐 아쉬워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어.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한 가족이잖아요.
왜요? 좌범기 우용. 오늘 새벽 씨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자꾸 이렇게 웃게 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니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제일 즐겁습니다. 저희 사실 삼행시를 계속 던지고 싶었으나 네. 코에 너무 땀을 흘리셔가지고. 아니 지금 식었어요. 그랬어요? 지금 식었어요. 그러면은 뭐 질문 한 가지. 이제 삼행시 범기형으로 삼행시 좋다. 범기형. 자, 범기형으로 한번 해봅시다. 범기형. 네. 범기형 할래요? 유튜브 할래요? 두 개 중. 둘 다 어려워요. 범기형 할게요. 둘 다 할게요. 일단 범기형. 범인 잡으러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기. 기다려봐 임마. 이거 많이 익숙한데 형. 형. 어떡해. 형님. 무섭다. 오, 삼행시가 잘 안 터지는 이 새벽 무섭다. 정말 어려운 단어네요. 이제 온갖 단어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다가 네. 근데 뭔가 자체 심의를 거치느라고 예, 나오기 예.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조용히 저희한테 오프였으면 예, 아유. 막혔을 저희한테 텐데. 조용히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저 비방용 인간이라서. 아니 그래, 비방용 하세요. 맞아. 우리 안 얼마든지 종소리가 울리는 방송하면 돼요. 네, 우리. 저 되게 조신하고 이미지 아까 이미 되게 저기 뭐야 성숙하고 뭐지? 성숙하고 뭘 원한 거예요? 네, 성숙하고 네. 조신하고 네, 117화에서 이미 망했어요. 한 놈만 당신. 걸려라. 네, 그래요. 저희는 저 처음부터 되게 여신 미모를 가진 이세벽 성우라고 저희가 진짜 사이버 세상에서만 살아야겠네요. 메이드 해드리고 싶었으나 그 메이드된 이미지는 이세벽 성우 개인 SNS에 가서 확인하시고요.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미 늦었어요. 이미 자, 늦었어요. 다음에 다시 만들죠 뭐. 그래요. 오늘은 늦었고. 새벽성원이.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닌데 이미지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바꾸면 되잖아요. 이미지 그래, 세탁? 맞아. 지금부터 바꾸자. 좋아요. 안녕하세요. 개명 또 그래요. 하고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정말 샤랄랄라한 저녁이에요. 아유 기분 좋아. 까르르 깔깔. 아 진짜 뭔가로 받아들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범기 씨 좀 와 진짜 시큰둥한 얼굴이다. 난 범기 형이 세상에서 게스트 제일 왔는데, 지루한 얼굴. 게스트 왔는데 저렇게 시큰둥한 얼굴 처음 봐. 이런 거 보여줄 수 없어요, 선배님도 지금 약간 딘딘님 표정이신데. 누군지 모르는데 정말 야, 뭐, 궁금해지네. 근데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비슷해. 야, 좋습니다. 저 이세벽 성우 그러면 네, 저희가 맨날 질문을 하니까 네, 그러면 뭐 삼행시 시키고 맨날 뭔가 퀘스트에 사람을 빠뜨리잖아요. 네. 그러면 새벽 성우가 홍범기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물어보세요. 더 더워지네.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범기 선배님한테요? 네. 물어보고 싶은 거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요. 없어. 홍범기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뭘 물어. 어디 선까지가 적당할까? 없어. 선 없어. 종쳐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 진짜요? 어차피 난 대답을 안 할 거라서 어. 마음대로 물어봐. 왜요? 왜 뭐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새벽이가 묻는 게 왠지 내가 오더라 청취자들을 뭐로 보고 대답을 안 왠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답을 안 할 것 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유도하지 마. 뭐 저 지금 가이드라인 주는 거야? 기시감이 왔어. 정말. 기시감이 왔어. 오더라를 몇 년까지 하고 싶으세요? 에? 진짜 막 던지네. 그러게 막 던지네. 새벽 씨가 뭐 허락만 해준다면 한 10년 후에도 초빙하고 싶네요. 네, 와주세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10년. 네, 네, 감사합니다. 10년 봅시다. 미움 안 받.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새벽 성우님은 성우 언제까지 하고 싶어요? 아 저요? 음. 이거 나중에 비방용 말은 따로 해드릴게요. 야, 근데 지금 아니요 그냥 하세요. 우리는 뭐. 비방용 뭐 그런 거 따로 없는데. 안돼 저는 논란이 되고 싶지 어디에 않아요. 뭐 칠할 때까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죠? 뭐 괜찮은데요 그런 거? 그런 표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벽에 똥 칠할 때까지. 그래요. 벽에 분칠할 때까지. 그럴 그래요. 때까지. 그러고 싶어요. 실이. 네. 혹시 질문해 주길 바라는 질문 있어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전에 질문지에 있던데. 질문 받고 싶은 질문이 있으세요? 그런 거. 자 이거 질문. 진짜 찐막. 질문 받고 싶은 질문이요?
가장 자신 있는 삼행시 뭐예요? 뭐 새벽시 손이 되게 예뻐요. 여지껏 손 삼행시 예뻐요. 했던 것 중에 자기 가장 손이 예쁘대. 아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그러게 이렇게 새벽시 귀로 손 예뻐요. 들으니까. 손 예뻐요. 그래서요. 듣고 싶은 손은 질문은요? 언제부터 예뻤어요? 아 그 인지한 게 언제? 그 질문이야? 손이 아! 언제부터 예뻤어요? 손이 예쁘다고 인지한 건 언제부터예요? 되게 옛날에 피아노 배웠을 때 아 피아노 얼마나 피아노 배웠어요? 선생님이 2년 배웠는데요. 지금 단 하나도 치지 못합니다. 언제 건너? 2년이면 까먹을 만하다. 저 언제 배웠지? 이것도 가물가물한데 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완전히 전에. 그때는. 와 너무 옛날에 배웠네. 그래서 듣고 싶은 질문이요. 빨리 마지막 저요? 찐막. 아. 밖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진짜요? 빨리 끝내라고. 아 맞아 퇴근해야 돼. 그러니까, 퇴근해야 돼. 그럼. 네. 허리 돌려앉혔다. 이 허리 너무 아파. 음, 그래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반응 좋았던 삼행시 뭐예요? 사람들이 정말 대박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혹시 있어요? 저요 떡볶이요. 떡볶이. 예 근데 이거 방송용 아니잖아요. 아, 그래? 선배님. 알았어. 예 떡볶이 방송용 아니에요. 자 알았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요즘에 이새벽 성우 뭐 활동하는 거 근황 살짝 얘기하시고 예. 우리 이제 정리해야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근황입니다. 다이어트를 무서워. 시작한 지 일주일 됐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라는 그 모바일 게임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음성 같은 걸 했어요. 카트라이더 모바일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더라 진짜 음. 길에서도. 네. 보니까. 그거 한 번씩 깔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굴 위해서? 특히 네. 거기 안내방송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게임할 맛 난다고. 왜 약간 댓글 화내시는 거 달아주시면 아닐까요? 그런 그럼 분들 좋겠다. 그러니까 그 게임을 굳이 깔 필요는 없지만 그 멘트를 꼭 거기다가 후기에다가 많이들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안내 멘트가 너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게임 예, 하는 예. 게 뭐 중요하겠어.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지. 그럼 새벽 네. 시를 위해서라면.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준비하고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쓰고 그게 있는 중이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인가 봐요. 네, 왜냐하면 저는 평균 이하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준비하는데 저는 평균 이하예요. 그래서 평균까지 되려면은 제가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체력도 좀 사실 많이 딸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요즘 대다수의 시간을 쓰고 있긴 합니다. 특별히 교육을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뭘 많이 해야 되는, 네, 제가 노력해야 되는 그렇구나. 거예요. 아니 이새벽 뭔지 성우 궁금하다.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사실 본인 입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비방용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솔직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꾸미면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서 굉장히 선후배들한테 사랑받고 동기들한테 또 사랑받고 그런 이젠 뭐 여러분들한테 또 성우예요. 사랑받을 일만 남았네요. 네. 더 많이 사랑받으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후배고 우리 또 오더라의 본인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오더라 삼행시 여신으로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재벽 성우. 잘하셔요. 네. 목이 너무 안쓰럽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계속 보여주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오픈되는 그거는 정말 기대할게요. 뭔지 뭘까요? 모르겠지만. 네, 그거 네. 네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버드라이브 정말 귀여워서 정말 혼자 자꾸 뭐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좀 지친 거 아니야 내가. 보통 범경이 받아주는데 진짜요? 너무 지쳐서. 새벽에 혼자 잘하니까. 죄송합니다. 좋아요. 아니에요. 자, 자 오버드라디오 저희 사연 보내실 곳은요. 오버드라디오 블로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메모 게시판 해당 카테고리에 올려주시거나 메일 otradio@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씨와 함께한 오버더 라디오였습니다. 네. 네,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새벽 씨. 여러분 제가 이런 꿈 같은 상황이 있다니 이거래야 거짓말이잖아요. 저 진짜 여기 와서 너무 기뻤고요. 진짜 믿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뭐야, 꿈 같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짓말을 해. 미안해요. 안 건드릴게요. 자, 알아서 하세요. 네. 아니 제 양 옆에 좌범기 오영호에서 귀가 살살 녹는 느낌을 팬분들 모르시죠? 난 안다.
막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하여튼 이렇게 맨날 전화로만 참여를 하다가 실제로 하게 돼서 굉장히 사실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번기 선배님도 편하고 막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내가 널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고. 한결 같아. 아 진짜 앞으로 에이, 근데- 각오해라. 어떻게 불편하게 하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연도 근데 제가 공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사연들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제 선배님들 진행하는 거 보면서 아,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것도 좀 사실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와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와주셔서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오버드 라디오 118회 무더위를 날리는 공포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게다가 시원하셨나 모르겠네요. 이 새벽 성우까지 함께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더위 건강하게 현명하게 나시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저희 오버드 라디오는 119회 8월달에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버드 라디오 홍범기였고요. 신용우였고요. 이세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요. 다음 달에 봐요. 이 방송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과 함께합니다.